건물 위로 시커먼 연기가 솟아오르고 소방대원이 물줄기를 연신 뿜어냅니다. 어제 오후 5시쯤 경남 합천군 율곡면의 3층짜리 돈사에서 불이 났습니다. 여기가 막 컴컴한 길에 동네가 난 산에 불난 줄 알았어. 연기가 여기 꽉 잡혔어. 사람이 숨을 못 쉬었어. 연기가 독해서 막 쑥 붙이고 있었어. 당시 일하고 있던 인부 18명은 스스로 대피해 목숨을 건졌지만 불이 모두 꺼진 뒤 20대 남성 1명이 돈사 안에서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그 1층부터 3층까지가 이제 동사하지 않습니까? 3층의 일을 봤던 모양입니다. 그래서 밑에 이제 대피를 못 해서 이제 그렇게 이제 불상사가 일어난 거죠. 숨진 남성은 양돈학과 2학년 학생으로 현장 실습 도중 사고를 당했습니다. 숨진 학생은 농업 인재를 키우기 위해 설립된 한국농수산대학교 재학생이었습니다. 이 대학 학생들은 2학년이 되면 현장에서 실습 과정을 거쳐야 졸업할 수 있습니다. 남의 농장에 가가지고 한 달에 70만 원 받으면서 한 달에 쉬는 날 없는 친구들도 있고 새벽부터 저녁 늦게까지 시키는 거 다 하는 그냥 노래예요. 불이 난 축사도 지난 2023년 현장 실습 사업장으로 선정됐지만 안전점검은 없었습니다. 금년도에 5월 29일 날 점검 하려고 예정된 전날이었습니다. 그냥 다 설정되어 있습니다. 아직 안 들어가는 농장이거든요. 하지만 지난 2022년에도 이 학교 화해학과 2학년 학생이 현장 실습 도중 기계에 끼어 사망하는 등 참사가 반복되자 학생의 안전은 뒷전이라는 분노가 터져나오고 있습니다. 안전장비를 제공을 하긴 했어요. 그냥 다이소에서 1,000원짜리 하는 고글 헬멧, 그다음에 무릎 보호대가 다였거든요. 아직도 집에 비닐도 안 간 채로 그대로 있어요. 사고 이후 학교 측은 전체 실습장에 대해 안전점검을 실시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사고가 발생한 축산학부만 실습을 잠정 보류했을 뿐 나머지 학과의 실습은 그대로 진행 중입니다. 학교에서 진행하는 거라고는 이제 안전 강의 한 번 듣고 중간 점검 차원에서 이제 소집 교육이 있어요. 대강당에서 안전 교육 진행하고 그런 식으로만 이제 그냥 보여주시는 거죠. 경찰과 고용노동부는 사망한 학생이 화재 당시 대피하지 못한 이유 등을 조사하고 있으며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여부도 검토 중입니다. MBC 뉴스 이민영입니다. 지난달 말 전남 지역의 한 당근밭입니다. 2명의 젊은 남성이 날카로운 날이 돌아가는 기계를 들고 잡초를 깎고 있습니다. 현장 실습 중인 한국농수산대 학생들입니다. 보시는 것처럼 실습생들이 예초기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안전을 위해서는 얼굴과 다리에 보호장구를 착용해야 하지만 사복을 입고 장화마신은 채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예초기를 쓰려면 반드시 얼굴과 무릎 등의 부상을 막는 보호장구를 착용해야 합니다. 잘려나간 풀이나 나뭇가지가 얼굴에 튈 수 있고 자칫 넘어지면 예초기의 날카로운 날에 다칠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많이 위험하죠. 아무래도 작업할 때 이제 돌이라든지 이런 날카로운 게 막 좀 튀길 수도 있고 노면이 일정치가 않아서 넘어질 수도 있는 거고. 하지만 현장에서 보호장구가 지급되지 않아 학생들은 매번 풀을 벨 때마다 위험에 노출돼 있습니다. 실습을 지도하는 사람도 보이지 않습니다. 앞서 지난달 20일 화해학과 학생이 실습 도중 기계에 끼어 숨지자 학교 측은 이틀 뒤 학생들에게 메시지를 보내 실습 현장을 점검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마침 이 현장에도 교수가 찾아왔습니다. 그런데 학생들이 묵는 숙소에 가서 면담만 하고 차로 20분 거리인 실습 현장은 들르지도 않고 떠납니다. 네, 현장 교수 없이 저희한테만 물어봤죠. 네, 현장에 점검은 안 나가고 그냥 저희한테 뭐 이러이러한 거 있냐 뭐 그런 물어보는 식만 했어요. 전화만 돌리는 경우도 적지 않다고 합니다. 19개 학과에 지금 500명 학생들을 우리가 다 그렇게 할 수는 없거든요. 이렇다 보니 실습생들은 거의 전적으로 농장주들의 관리 아래 놓여 있습니다. 경기도의 한 축산농가 실습생은 20kg에 달하는 사료 포대를 하루에도 수십 차례 옮기다 결국 허리 디스크 판정을 받았습니다. 한 달을 쉬고 돌아왔더니 쪼그려 앉아 잡초를 뽑는 일이 주어졌습니다. 쪼그려서 앉아서 풀을 뽑는 거잖아요. 그래서 허리도 아픈데 그날 풀 뽑고 허리가 더 안 좋아졌었거든요. 농장주의 개를 산책시키거나 배설물을 치우는 경우도 다반사였습니다. 실습생의 일기장에는 이 지옥 같은 곳에서 빨리 벗어나고 싶다. 내 인생에서 2022년이 사라져버렸으면 좋겠다고 적혀 있었습니다. 이처럼 실습생들은 농장주의 주말체험 농장 프로그램에 동원되는가 하면 부모의 묘지벌초, 대리운전, 밥짓기 등 온갖 잡일에 시달리고 있다고 호소합니다. 별의별 일을 다 시켜요.
걔 똥치워라서 계란 삶아주라, 뭐 빵 데워주라고. 학교의 입장은 어떨까 찾아가서 물어봤습니다. 대부분 관리가 되고 있다며 이렇게 얘기합니다. 해당 전공에서 그러니까 관리를 하고 우리는 책임이 없으시. 학생들의 요구와 현장과 조금 맞지 않는 부분이 있다는 건 제가 인정을 저도 알고 있어요. 왜 내부에서 문제 제기를 하지 않고 언론에만 제보하냐는 말도 합니다. 제보할 수 있는데 당당하게 교수님 앞에서 얘기를 못하는 거야. 왜 그러겠어요? 모르겠어요. 학생들로선 문제를 제기했다간 불이익만 받을 거라는 두려움이 큽니다. 실제로 지난 5월 익명 설문조사에서 1점을 주며 개선을 요구한 학생들은 교수가 전화를 달라고 한다는 요구를 받았습니다. 설문조사를 했을 때 1점 주고 안 좋은 말들 썼단 말이에요. 근데 불만인 사람 자기한테 전화해달라. 더 힘든 목장이 있거든요. 너가 거기를 가고 싶어 하는구나. 또 이번 사건 이후 10개월이던 실습 기간을 학교 규정대로 8개월만 하겠다고 말한 학생은 교수로부터 비아냥과 욕설을 들었습니다. 지금 가지고 노는 거나 마찬가지잖아. 어쨌든 네 맘대로 해. 네 하고 싶은 대로 그냥 네 좋을 대로 해. 끝까지 나한테 속이고 지금 거짓말을 하면서 끝까지 가지고 노는구나. 이 교수는 이번 화해학과 학생의 사망과 관련해 학생의 잘못이 있는 것처럼 말하기도 했습니다. 이렇게 비닐 털어두다가 비닐이 빨리 들어가서 그걸 꺼내려다 그러면 비닐이 빨리 들어가면 손을 놔야지. 문제를 제기하기가 현실적으로 어려운 겁니다. 농수산부와 관련된 기관이나 또는 연구소 그러한 직종에 취직을 하는 경우가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교수님이나 또는 그 대학의 영향을 좀 더 크게 받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농림축산식품부는 열악한 실습 실태에 대한 대책을 묻는 취재팀의 질문에 학습 중심의 현장 실습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는 원론적인 입장만 밝혔습니다. 바로 간다 김세영입니다.